다크서클인 줄 알았죠? 진짜 원인은 색이 아니라 구조일 수 있습니다. 수술이 먼저인 눈밑이 있고 벨루티가 먼저인 눈빛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답아티션 닥터윤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유독 눈밑만 퀭해 보이고 분명 컨디션은 괜찮은데 자꾸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다크서클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눈밑 지방이 앞으로 밀려나오고 받쳐주는 구조가 약해지고 그 위에 잔주름과 부종이 겹쳐지면서 인상이 훨씬 더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눈밑 그림자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벨루티가 그 구조를 어떻게 건드리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점입니다. 눈밑이 어두워 보인다고 전부 지방은 아닙니다. 지방이 앞으로 밀려나와 그림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지방이 많지 않은데 눈물고랑이 깊어져서 더 꺼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색소나 혈관이 비쳐서 어두워 보이는 경우, 아침마다 붓는 부종형도 있죠. 이걸 같은 문제처럼 묶어서 한 가지 시술만 하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벨루티를 보겠습니다. 벨루티는 단순히 눈밑에 레이저를 쏘는 시술이 아닙니다. 큐스위치 1064 엔디약 레이저, 벨루티 패치, 그리고 피에조 압박 렌즈, 이 세 가지가 같이 작동해서 레이저 유도 충격파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벨루티 패치 안에 들어있는 블랙 다이아몬드와 골드 파티클이 1064 나노미터 레이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광음량 효과를 통해서 충격파 형태의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고 그 충격파가 눈밑의 안화경막, 유지인대, 진피, 지방에 전달됩니다. 즉, 눈밑을 뜨겁게 태워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눈밑에 받쳐있는 구조물에 기계적 생체 자극을 주고 불필요하게 앞으로 밀려난 지방은 터뜨리지 않고 부피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벨루티를 단순히 지방을 빼는 시술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시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화 경막과 주변 유지인대를 선택적으로 강화해서 눈밑 구조를 다시 버티게 만들고, 둘째, 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볼륨을 줄이고, 셋째, 진피 재생과 림프 순환의 촉진까지 같이 노려서 눈밑 주름, 탄력, 부종, 그림자까지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수술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잘 보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느슨해진 경막을 직접 강화하고 이미 튀어나온 지방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이동하고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벨루티는 칼로 구조를 옮기는 치료가 아니라 안화 경막과 유지인대를 강화하면서 지방은 파괴 없이 부피를 줄이고 피부 재생과 림프 순환까지 같이 개선하는 비침습적 구조 치료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수술이 이미 나온 지방을 직접 정리하는 치료라면 벨루티는 눈밑을 다시 버티게 만들면서 튀어나온 볼륨을 자연스럽게 다듬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과는 뭐가 다를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직접 정리하느냐 아니면 구조를 다시 버티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수술은 튀어나온 지방과 늘어진 피부를 직접 정리하는 방식이라 지방 돌출이 뚜렷하고 처짐까지 함께 잡아야 할 때 훨씬 확실한 선택지가 됩니다. 반면 벨루티는 절개 없이 눈밑 받치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튀어나온 볼륨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눈밑 돌출이거나 회복 부담이 큰 분들은 비수술 옵션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좋냐가 아니라 내 눈밑 상태에 어떤 방식이 맞느냐입니다. 그럼 벨루티가 잘 맞는 눈밑은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지방만 많은 눈밑보다 안화 경막이 약해지고 유지인대가 느슨해지면서 지방 돌출, 눈밑 고랑, 잔주름, 부종이 같이 보이기 시작한 눈밑이 더 잘 맞다고 설명합니다. 이럴 때는 수술처럼 지방을 직접 옮기기보다 벨루티로 지지 구조를 다시 버티게 만들고 지방은 터뜨리지 않고 부피를 줄이고 피부 재생과 순환까지 같이 정리하는 접근이 더 자연스럽게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 주머니가 너무 크고 이미 구조 변화가 심해서 지방 이식을 직접 옮겨야 하거나 피부 절제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수술이 더 먼저일 수 있습니다. 또 벨루티는 한 번에 끝내는 교정이라기보다 반복 시술로 효과를 개선하는 강화형 치료에 가깝기 때문에 절개는 부담스럽지만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께 더 잘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눈밑이 재배치형인지 아니면 구조 강화형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술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눈밑은 얼굴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가 있다고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 눈밑은 얼마나 줄일지, 어디를 건드리지 말지, 지방의 주 원인인지 고랑의 주 원인인지를 먼저 읽는 진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줄이면 눈밑이 오히려 붓거져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원인 구분 없이 접근하면 피곤한 인상은 그대로 남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눈 주변 레이저는 안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의료용 레이저는 적절한 아이 프로텍션이 필수이고 주변 눈 구조를 고려한 숙련된 시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곤해 보이는 눈밑이 전부 지방은 아닙니다. 둘째, 벨루틴은 눈밑 구조를 다시 버티게 만들면서 튀어나온 볼륨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비수술 옵션입니다. 셋째, 초기, 중기 지방 돌출은 비수술을 먼저 검토할 수 있지만 심한 처짐과 큰 지방 주머니는 수술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장비 이름이 아니라 내 눈밑 상태와의 매칭입니다. 매일 아침 컨실러로만 가리기 전에 내 눈밑이 지방인지 고랑인지 색소인지부터 정확히 평가받아 보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실 거예요. 이상 청담아티젠 닥터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